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19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연일 지금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를 한 3박 4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도 여행 가서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날씨가 화창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다녀온 날이 청주 도착한 게 금요일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이 난리가 난 것처럼 걱정도 좀 됩니다. 여러분 다 이 긴 장마 속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영원하면서 19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바꾸기, 지금보다 더한 개인의 존엄한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생각 바꾸기 채널은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가 봐요. 저도 물론 오랜 동안 공부한 끝에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만은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지인분 중에 스님이 계세요. 공부를 꽤나 하시고 똑똑하신 50대 한 중반 정도의 스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는 상당히 심오해서 알아듣는 이가 없을 것 같다. 스님이 공부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어렵다고 그러냐? 과거의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현재를 제가 전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안 들어오는 거지. 누구나 다요. 인간의 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항상 사용하던 패턴이 있거든. 그 패턴을 넘어선 얘기가 다가오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반복해야 합니다. 공부는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두 개의 자아상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 넘어가면서요. 오늘은 28번째입니다. 킴마이클이 전해준 아이디어가 36가지를 지금 얘기를 한 아이디어 36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28번째예요.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생각의 수준들이 4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의 수준들이 4가지가 있다. 이 생각의 수준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맨 먼저 정체성 수준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 멘탈 수준의 생각이 있고 세 번째 감정 수준의 생각이 있고 네 번째가 물리적인 이 몸 식사를 하고 화장실 다니고 잠을 자야 하고 이 세 가지 건 필수적이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몸체의 수준의 생각이 있다.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 보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머리 부분을 캡처해 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물론요. 여기 이 캡처해 놓은 그림에도 써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의 상황들을 공동 창조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공동 창조자라고 하는데 이 공동 창조하는 방법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수준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수준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레벨입니다. 아이덴티티 레벨.
이 최고 수준의 정체성 말도 잘 안 나오네. 수준의 생각 레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건 정체감이 저장된 곳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 물리적인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 이름과 국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 정체감은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존재인가, 내 자신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 우리 모두가 관계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들과 제약, 그런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믿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체성에. Who are you?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개 이해하기를 물리적 몸의 정체성만 생각합니다. 조상이 누구냐, 나라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정말이지 나의 온전한 그 정체성은 네 가지 생각 수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수준들의 생각을 다 하나로 안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자, 넘어가 보십시다. 멘탈 레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멘탈 레벨이 있고 감정 마인드 레벨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두 번째로 이 멘탈 수준, 이건요, 명백한 생각의 수준입니다. 생각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생각 수준이 이 멘탈 레벨에서 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더 상세한 믿음들과 이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것은 인간들의 멘탈에서 나오는 생각 수준으로 여기에 펼치는 것, 어디에?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한 개인의 퍼스널리티한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수준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정체성 수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정체성 생각에서 믿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멘탈 수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체성에서 오는 믿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잘 보십시다. 따지자면 수준이 있는데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아래에 이 정체성에서 오는 그 모든 에너지와 생각들이 멘탈로 내려오고, 멘탈에서 간직하고 있는 생각들이 감정 수준으로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수준은, 그래서 물리적인 이 몸이 표현하고서 I am presence 그럴 때에 이 presence란 말, 이 presence란 말은 표현하다, 출석하다, 나 스스로를 나타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더 상세한 믿음들과 이해들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지. 그래서 멘탈 생각에서의 믿음들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방식이에요. 방식. How.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식, how, 그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놨죠. How you think you can do it. 그러니까 생각 수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생각 수준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생각이 고급적이면 고급진 품격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품격 있는 행동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품격 있는 감정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수준이 비로소 그 감정, 이모셔널 마인드, 이 감정 수준의 생각이고 느낌들이 자리한 곳이에요. 가장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여기 있어요. 감정 수준의 생각에. 여러분의 그 욱하는 그 소위 말하자면 옛날에 들은 단어인데 욱하고 올라오는 거, 욱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욱사마라고도 해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근데 이 욱하는 성격, 그게 뭘까요? 응? 자극받을 때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 생각, 감정의 생각이에요. 누르고 있었는데 용수철처럼 탕 하고 튀어올라요. 그때에 이 멘탈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감정이 끌려가죠. 그 감정 수준의 생각으로 막 확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수준의 생각은 제가 심리치료를 오래도록 해보니까 이거 뭐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현재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상황과 정황들이 내 과거에 상처받은 생각과 매칭이 일어나면 그때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드라마 영화 보다가 욱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샷 하고 싶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게 뭐냐? 묵은 감정과 커넥션 맺고 있는 과거적인 그 감정에 대한 상처예요. 감정 상처라고요. 이렇게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항상 그 감정 수준에서만 이게 이제 멘탈이 작용하고 감정이 작용하고 몸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이 감정 수준이 가장 복잡합니다. 희노애락이 여기 다 있잖아요. 희노애락.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의분이든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감정 생각 수준이다. 이 감정 수준 생각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해야 된다고요. 특정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 수준이 특정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것들을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 무엇이거나 피할 수 없다고 믿어버리게 되면 그냥 생각한 대로 감정 수준에서 생각 나온 대로 그냥 확 질러버려요. 사업을 이따시기로 하시면 다 망합니다. 감정 따라 사업을 결정하면 다 망해요. 굉장히 이지적으로 생각을 꼼꼼히 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거기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도 실수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감정적 결정을 해버리면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얘기예요. 감정적 결정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 거의 다 감정 수준의 결정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의 그 블로그를 보다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하, 놀라웠어요. 깜놀. 근데 그 시간이요, 충격받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온갖 생각들이 막 해석되면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해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그 배경적인 지식은 또 무엇이었을까? 오, 놀랬다는 얘기만 하지요. 여러분도 말하면 다 아실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 이분의 속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속을 표현한 그게 아이엠 프리진스야. 그게 이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거거든. 누구나 그분의 언어를 보면, 그분의 글을 보면 그분의 정체성이 나와요. 포장되어져서 물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언어, 은유적인 언어까지 그 너머를 초월적으로 바라보면 시인이 됩니다. 어쨌든지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지. 자,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나 자신의 그 에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은 작용하고 자존심이 작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까지 믿을 수 있어요. 감정이 상처가 지나치게 커지면은 그런다는 거죠.
감정이 상처받은 기억과 연결될 때에 그 감정은 억눌려 있어요. 누구나 다 다스린다고, 그 다스린다는, 감정을 그 다스린다는 수준이 뭐냐면요. 감정을 다스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억누르는 거예요. 감정은 억눌려 있지, 억압하고 있지. 그 억압이 너무 극심하면 울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제가 만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들은 조금 더 디프레스 막 그냥 눌러버리죠. 에? 근데 그게 폭발해요. 언제 하냐? 감정이 풀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냐? 노래방 가서 한잔할 때 폭발해버려요. 그렇게라도 풀고 살자고 하는 게 가장 그야말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정도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어쩌겠어요. 그게 병이 돼요. 근데 이 누르는 감정 수준도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면역성을 약화시켜요. 감정을 억누르면 면역성을 약화시켜서 면역력이 폭발해버리면 치매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먹어서 문제야. 나이 먹어서 화내면 쓰러져 버려요. 중풍이 와버려요. 나이 먹어서 화내면 그날로 에너지가 그냥 팍 사그라들면 그럼 쓰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강탈당해요. 누구한테? 감정에게.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에너지를 강탈당하는 수준이 감정 수준입니다. 그 에너지를 강탈당한다고 표현이 어떻게 그러냐? 사단은요, 언제나 영성인에게 뭘 건드리냐? 감정, 멘탈 다 건드리는데, 그때에 욱하고 올라오거나 막 회오리 바람 같은 이런 에너지 바람에 휘둘리면 그때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버려요. 그럼 이 에너지는 누가 먹느냐? 사단이 쳐잡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감정 수준을 정화하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정화하십시다. 감정을 정화하세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생각 수준인데요. 피지컬 마인드. 이 물리적 생각인데, 이 물리적 생각은 몸이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몸으로 기억해요. 오늘 아침도 제가 그걸 쌈박 느끼고,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네? 저희 집 화장실에 좌변기가, 뭐예요? 다 뭐 버튼만 누르면 물이 나와서 씻겨주고 바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에?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구닥다리를 이제 돌아버리고 일 처리를 하는데, 아니 화장지 쪽으로 내가 손이 가는 게 아니고 오른손 쪽에 있는 버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더듬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야 이게 인간의 생각의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란 말은 습관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화장지를 처리했죠. 어쨌든지 참 별 얘기 다 하는데요. 이게 물리적 마인드예요. 이게 몸에 익숙해진 생각이라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몸에 익숙해지는 그 생각 마인드, 피지컬 마인드가 뭔지? 그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집마다 아파트 이제 그 열쇠가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키를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 구닥다리고 다 디지털 키야. 한국 사람들 거의 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와서 가방에 한 손에 이제 오른손에 가방을 들었단 말이에요. 왼손에 가방 들고 오른손으로 찍찍찍찍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오른손에 가방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때 순간 심리를 다루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순간 가방을 바꿔 끼고 하니까 칙칙칙칙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 손가락 끄트머리에 이 피부에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구나. 이게 피지컬 마인드, 물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습관을,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저기 활공장에 가가지고 뭐 타고 그 내려오는 거 그거 하겠어요? 못해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스키를 타보셨어요? 한겨울에? 안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특히 제가 뭐 헬스장을 뭐 몇십 년, 한 20년 이상 다녔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딱 하는 거 보면 몸이 균형이 안 잡혀 있어. 그 사람들 다 말하자면 초보예요, 왕초보야. 그렇게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게 운동, 어떤 신경, 이런 거 말입니다. 전체 몸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물리적 마인드의 이런 물리적 생각들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자, 물리적 몸과 관련된 믿음, 경험된 기억을 포함한다. 예? 그 얘기 지금 앞에 한 얘기예요. 경험된 기억이지. 경험이 없이는 기억이 생길 수가 없어. 뭐든지 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멘탈 기억만은 경험을 하지 않고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책 읽은 것만으로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행동까지 나오려면 단계를 거쳐야 돼. 감정도 거치고 물리적 몸으로까지 와야 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 생각을 또한 그들의 의식하는 생각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물리적 생각과 의식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닌데 동일시하고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체성이 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은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정체성입니까? 몸은 결코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은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는 이 몸의 습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 패턴이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 패턴화되어 있거든. 뇌는 그렇게 패턴을 기억하고 그대로만 행동하거든요. 그게 물리적 마인드야. 이 물리적 마인드까지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건데, 이 생각 바꾸기를 계속하면 그게 멘탈 수준에서 물리적 마인드까지 와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해야 돼. 근데 그때 어색해요. 어색하다고. 어쩐지 어색해. 내가 해보지 않은 짓을 하려면 어색하다고. 이게 물리적 마인드가 겪는 갈등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서 습관화, 패턴화가 되면 우리는 품격 있는 내 생활 패턴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특정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은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한 거야. 자,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것도 이제 우리들의 생각의 모든 네 가지 수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가지 수준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공동 창조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고등한 부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등 주파수 에너지의 흐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깊은 얘기이고 심오한 얘기야.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는 차원을 따라서 정체성에서 멘탈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물리적 마인드로 와서 이제 행동하는데, 이 몸의 마음이야. 몸이 익숙한 마음이라고요. 그 몸이 익숙한 것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행동 패턴이라니까. 근데 이게 바뀌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고등한 수준에서 오는 이 정체성이 바뀌고, 멘탈 바뀌고, 감정 수준까지 바뀌어서 몸의 행동 패턴화가 일어날 때에 품격 있는 삶으로 가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에너지냐? 오동안 나의 정체성 그 위에 있는 I am presence,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 하나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붓다의 마음인 거예요. 이 고등한 부분이 고등한 자, 영적 자 또는 얼마간의 전승들에서 I am presenc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 물리적 마인드가 바뀌기까지 내 정체성이 변화가 와야 된다. 생각 바꾸기, thinking change. 이것은 저 물리적인 마인드까지 바뀌도록 훈련해야 된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태능선수촌은, 지금도 태능선수촌인지 모르지만요. 예? 심상화 훈련을 무지무지하고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실제를 할 때에 잘 된다고 합니다. 그건 다 상식이에요.
우리가 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영성의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영성의 마인드가 물리적 마인드로까지 와서 내 습관과 패턴화된 이 뇌의 생각들이 잘 운용이 될 때에 나는 품격 있는 삶으로 세상에 나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이게 개인이 바라는 빛이라고요. 말씀이 빛이 돼서 육신이 돼서 인카네이션 육화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예수의 인카네이션은 무엇이었느냐? 하느님의 마음이었다고 하지. 하느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작용했는데 그는 물리적 마인드까지 확 바뀌어서 아주 고등한 레벨 속에서 삶을 사셨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해. 어떻게 왜곡됐느냐? 그 얘기는 다른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요. 오늘 정말 아주 심오한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진정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 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짤막한 이야기지만 몇 분이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길면 뭐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